인생에는 우연이라는 이름의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우주가 빚어낸 운명처럼 느껴지는 것들. 어쩌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인연들은 그렇게 예고 없이 조용히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 단 한 통의 잘못 건 전화로 시작된 한 남자와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진심이 되고 혈연을 넘어선 사랑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피워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2018년 봄 서울의 한 회사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저 평범한 40대 가장인 강준호. 9살 딸 지우를 둔 아빠이며 어디에나 있을 법한 회사원으로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출근하고 저녁 해가 질 무렵에 퇴근해 가족과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는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통의 잘못 건 전화가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식탁에서 9살 딸 지우가 투덜거립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수학 숙제가 어렵다고.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줍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준호는 다른 승객들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리스트, 팀장의 독촉 메시지. 그저 그런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고 식곤증이 몰려오려는 즈음 준호는 대학 동창 재훈에게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자고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그만 잘못 누르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일이었죠. 아차 싶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전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자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초롱초롱한, 아마도 7살쯤 될 것 같은 목소리. 준호는 잠시 당황합니다. 그때 또 들리는 목소리가 전화기를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빠? 아빠야? 준호의 뇌리에 자신의 딸 지우가 떠오릅니다. 비슷한 또래이고 목소리도 비슷해서 괜히 내 딸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장난스럽게 한마디 던집니다. 넌 아빠 번호도 모르니? 저장이라도 하지.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잘못 걸었다고 말하고 끊으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대답은 준호의 미소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아빠 바보. 나 눈 안 보이잖아. 준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약간 떨립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바짝 마릅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준호의 가슴은 쿵쾅거립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어색한 정적도 모른 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요 앞 슈퍼 가서 대신 받은 거야. 아빠 언제 와? 너무나 반갑고 기대에 찬 목소리입니다.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렇게 좋아할까요? 준호는 잘못 걸었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아저씨는 내 아빠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가 받을 충격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얼버무립니다. 아빠가 미안.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준호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서연이 서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는 맨날 일찍 자라고만 하고 베개 싸움도 안 해준단 말이요. 준호의 가슴이 저려옵니다. 베개 싸움. 그 단순하고 행복한 놀이로 아빠와 함께하는 그 작은 일상을 그리워하는 아이의 목소리에서 준호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미안. 아빠가 바빠서 그래. 일 마치면 들어갈게. 서연은 아빠가 집에 온다는 말에 금세 밝아집니다. 알았어. 그럼 오늘은 꼭 와. 전화가 끊어집니다. 준호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걸까? 하지만 주변은 여전히 평범합니다. 동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복사기는 돌아가고 누군가는 커피를 타러 갑니다. 준호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업무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엑셀 시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아이.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 오늘 온다고 믿고 있을 아이.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물을 마시다가도, 화장실에 가다가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후 5시, 6시, 퇴근 시간입니다. 준호는 가방을 챙기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쯤 문 앞에 앉아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까? 엄마가 슈퍼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는 뭐라고 물었을까?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봅니다. 낮에 걸었던 그 번호. 아직도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이 그 번호 위를 맴돕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잘못 걸었다고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오늘 아빠가 온다고 믿고 기다렸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합니다. 지우가 달려와 안깁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나 속상한 일 있었어. 딸의 제잘거림이 평소 같으면 즐거웠을 텐데 오늘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준호는 멍한 표정입니다. 아내가 준호의 모습을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괜찮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우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해도 마음은 계속 무겁습니다. 시간을 흘러 밤 10시에 다다릅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아내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준호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자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까? 실망했을까? 울었을까? 그때였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이 울립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봅니다. 낮에 잘못 걸었던 바로 그 번호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갑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진동은 계속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준호는 다시 말합니다. 여보세요? 그제야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낮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는 서연의 엄마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이가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습니다. 네. 낮에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아이가 오해한 것 같아요. 혹시 제 딸한테 아빠라고 하셨나요? 여자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준호가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엉겁결에 아빠라고. 아니에요. 여자가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사실 애 아빠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준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립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저희 딸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아빠가 더 곁에서 보살폈어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정이 유별났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준호는 아이의 사연을 듣고 자신이 너무 생각 없이 섣부르게 한 행동에 미안함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은혜가 잠시 한숨을 쉬고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 딸한테 오늘도 아빠가 바빠서 집에 못 가니 기다리지 말라고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가 아빠를 기다린다며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안쓰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여자의 목소리에서 한 어머니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딸의 실망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어머니의 마음이 눈앞에 선합니다. 자,
김서연. 5분 뒤에 전화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준호는 어둠 속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달 전에 아빠를 잃은 7살 아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 아빠를 기다리며 잠도 자지 않는 아이. 준호의 눈앞에 그 아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비록 본 적은 없지만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몸으로 현관문 앞에 서서 들리지 않는 발소리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이 선명히 느껴집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듭니다. 그 번호를 누릅니다. 손이 여전히 떨립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아이가 덜 실망할까요? 전화 통화음이 울리자마자 서연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낮과 똑같이 밝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 가득한 목소리입니다. 준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빠야. 서연아. 뭐해? 아빠 왜 안 와?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준호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까부터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아빠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빠가 일이 생겨서 오늘도 가기 힘들 것 같아. 아이 얼마나 더 기다려? 아빠 나보다 일이 그렇게 좋아? 서운함으로 가득 찬 아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집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꽉 쥡니다. 서연이가 웁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준호는 패닉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엉겁결에 입 밖으로 나온 말. 서연아. 아빠가 미안. 아빠가 2밤만 자고 갈게. 준호는 자신이 방금 한 말에 스스로 놀랍니다. 2밤만 자고 간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 큰 거짓말을. 하지만 서연이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진짜지? 꼭이다. 2밤 자면 꼭 와야 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방금까지 울던 아이가 이렇게 빨리 웃을 수 있다니. 그 순수함에 준호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준호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왜 또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틀 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다시 전화가 옵니다. 서연이 엄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여자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저기, 제가 이틀 후에 간다고 했는데. 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수많은 집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중 하나의 집에서 한 아이가 이틀 후를 손꼽아 기다리며 잠들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그 이틀 동안 단 한시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서연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퇴근길. 준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집에 가면 또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평소처럼 딸이 반겨줍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습니다. 저녁 8시. 전화가 옵니다. 예상했던 번호입니다. 준호는 거실로 나갑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죽었대. 엄마가 아빠 이제 다시 못 온대. 아니지? 준호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도 되는데? 아빠 빨리 와. 엄마 미워 거짓말이나 하고. 아이는 엄마를 믿지 않습니다. 전화로 아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의 논리는 너무나 순수하고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픕니다. 혹시
엄마랑 싸운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래도 서연이는 보러 와야지. 아빠 사랑해. 얼른 와. 준호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립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립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엄마를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은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엄마의 목소리도 울먹입니다. 애가 하도 막무가내라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전화 걸지 말라고 했는데도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자신에게도 7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지우는 9살입니다. 7살과 9살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10살, 11살이 되면 더욱 달라집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연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결심이 선 듯 은혜에게 말합니다. 저기, 어머니, 제가 서연이 마음이 좀 더 클 때까지 이렇게 통화라도 하면 안 될까요? 은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준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안 되죠. 언제까지 속일 수도 없고요. 예상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서연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3학년이거든요. 1학년이면 아직 너무 어리고 장애까지 있어서 충격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년쯤이라도 통화하고 나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제 딸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한 해 한 해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좀 더 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서연이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낯선 남자의 제안을, 이 믿기 어려운 선의를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이 어렵다. 은혜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정말 그러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습니다. 한 통의 잘못 건 전화가 만든 기묘한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첫 번째 정식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준호는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어떤 아빠여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할 것인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서연아, 잘 지냈어? 서연이 호기심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빠 외국 어디에 있어? 준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외국이라고 했던가? 그래야 자주 못 오는 이유가 설명되니까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1980년대 후반 아버지가 중동으로 일하러 가셨다가 몇 년을 거기서 보내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뭐 하는데? 빌딩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거긴 어떻게 생겼어? 준호는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 소파에 앉아 어린 준호에게 들려주시던 그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거기는 사막이 엄청 넓어.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 서연이는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보지 못하는 세상을 귀로 그려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낙타들이 걸어다니지. 등에 큰 혹이 2개 있어. 산처럼 생긴 혹. 거기에 물을 저장한대. 그래서 사막에서도 오래 걸을 수 있어. 준호의 말에 서연은 신기한 듯 감탄하며 말합니다. 우와, 신기하다. 낙타 타봤어? 그럼 타봤지. 높아서 처음엔 무서웠는데 천천히 걸으니까 괜찮더라. 대화는 1시간 가까이 이어집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기억과 책에서 본 것,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서연이는 모든 것을 궁금해합니다. 하늘의 색깔, 별의 모양, 모래의 촉감.
보지 못하기에 더욱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상상해 봅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준호는 기묘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한 아이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넓혀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뿌듯함마저 느낍니다. 그렇게 보름에 한 번씩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질문은 더 많아졌고 대화는 더 길어졌습니다. 준호는 지우의 선물을 살 때마다 서연이 것도 함께 샀습니다. 생일 선물로 인형을, 어린이날 선물로는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따뜻한 옷을 보내줬습니다. 택배 상자에 선물을 넣으며 준호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서연이 엄마에게서 오는 문자 메시지가 그 의구심을 지워줍니다. 오늘 서연이가 선물 받고 하루 종일 웃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준호의 일상에 서연이는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지우가 달려오며 투정을 부립니다. 아빠 과자 사와. 아이스크림도. 피자도 먹고 싶어. 아, 그리고 용돈 좀. 전형적인 초등학생의 요구입니다. 준호는 웃으며 타이릅니다. 과자는 이빨에 안 좋고 아이스크림은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된다는 등 지우를 달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저기 아빠 궁금한 게 있어. 응, 뭔데? 하늘은 동그라미야? 아니면 네모야? 어떻게 생겼어? 준호는 잠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늘은 둥글게 보이기도 하고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해. 위를 보면 둥근 천장 같고 멀리 보면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빠, 그럼 돼지는 얼마나 뚱뚱해? 서연의 질문에 준호는 웃음이 터집니다. 이만큼, 두 팔로 안아야 할 만큼 크고 둥글둥글해. 그럼 기차는 얼마나 길어? 기차는 한참을 걸어야 할 만큼 길단다. 앞에서 끝까지 걸으면 다리가 아플 정도로 말이야. 서연이의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태, 크기, 모양,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간절한 궁금증입니다. 준호는 매번 최선을 다해 설명합니다. 때로는 손으로 크기를 표현하며 전화기 너머로 전달되지 않을 제스처를 하면서도 마치 서연이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말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매번 전화를 끊고 나면 준호는 가슴이 저며옵니다. 안쓰럽고 애틋하고 또 뿌듯합니다.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준호의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요즘 자주 하는 전화 누구예요?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해요? 준호는 당황합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호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 어린애랑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조 교제 같은 거? 준호는 황당하면서도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정체불명의 어린 여자아이와 자주 통화한다면 의심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합니다. 잘못 건 전화, 시각장애 아이,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빠, 그리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통화 등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준호는 긴장합니다. 화를 낼까? 말도 안 된다고 할까?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엽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그 아이한테 더 잘해줘요.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내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격려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날 밤 준호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아내를 만났고 건강한 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별한 인연이 생겼다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3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준호에게 서연이의 전화가 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시간입니다. 늘 저녁에 통화했는데 오후 3시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저기 아빠,
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떨리고 주저하고 뭔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나 사실은 작년부터 알았어. 뭘? 아빠 아니란 거.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알고 있었다고. 엄마랑 삼촌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진짜로 아빠가 하늘나라 간 거.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1년 전부터 1년 동안 서연이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는 뜻입니다. 서연아, 미안. 사실대로 말하면 전화 통화 못할까봐 그랬어. 준호와는 달리 서연은 씩씩한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4학년이면 9학년이래. 이제부터 더 의젓해야 된댔거든. 서연이의 목소리에서 성장이 느껴집니다. 3년 전 7살 아이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9학년. 어엿한 초등학생이 된 것입니다. 서연아, 그럼 이제 전화 안 할까? 준호의 말에 서연이 당황하며 말소리가 작아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좋은 동무처럼 통화하면 안 될까? 난 그러고 싶은데 어때? 긴 침묵이 흐릅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생각하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 진짜로? 그래도 돼? 그럼 당연하지. 그날 이후로도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준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저씨도 아닙니다. 그냥 호칭 없이 이야기합니다. 준호는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3년 넘게 아빠로 불리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정직한 관계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묻습니다. 아빠 그 얘한테 나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준호는 놀랍니다. 지우가 질투를 하다니. 지우야, 그게 아니라. 준호는 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건 전화, 시각장애 아이,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까지. 지우는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빠는 참 착하긴 하다. 근데 그럼 나도 언니 할래. 졸업식 때 나도 갈 거야.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딸이 이해해 준 것입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연이의 맹학교 졸업식 날입니다. 2018년 봄부터 2024년 겨울까지 6년 동안 목소리로만 알던 사람을 드디어 만납니다. 준호는 목욕탕에 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엽니다. 가장 좋은 양복을 꺼냅니다. 네이비 색상의 결혼식 때나 입던 그 양복.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거울을 봅니다. 47살의 자신.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청년처럼 설렙니다. 아내가 옆에서 옷 입는 것을 도우며 웃습니다. 당신 오늘 우리 선 볼 때보다 더 공들이네요. 옆에 있던 지우도 한껏 들뜬 마음으로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 나도 예쁘게 입었어. 동생 만나러 가는 거니까. 꽃집에 들립니다. 어떤 꽃이 좋을까요? 장미? 튤립? 준호는 고민 끝에 화사한 혼합 꽃다발을 선택합니다. 꽃다발을 안고 맹학교로 향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평소 같으면 멀게 느껴질 거리지만 오늘은 순식간입니다. 맹학교 앞에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모두 졸업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준호는 꽃다발을 꽉 줍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강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단상에는 제27회 졸업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웁니다. 준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여성과 눈이 마주칩니다. 서연이 엄마 은혜입니다. 6년 동안 전화로만 통화하던 그 사람. 사진으로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또 다릅니다.
은혜의 얼굴에는 6년의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보입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감당해온 무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이 보입니다. 정말 오셨네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었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지우가 씩씩하게 인사합니다. 은혜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 내빈 축사, 그리고 졸업장 수여. 준호는 서연이가 나올 차례를 기다리며 단상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박서연. 서연의 이름이 호명되자 준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단상으로 한 학생이 올라갑니다. 선생님의 손을 잡고 흰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준호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서연이라는 것을. 13살이 된 서연이. 6년 전 7살 아이는 이제 어엿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고 사각 모자를 쓴 모습이 너무나도 의젓하고 듬직했습니다. 서연이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단상을 내려옵니다. 졸업식이 끝납니다. 학생들이 강당 밖으로 나옵니다. 가족들이 학생들을 찾아 꽃다발을 건네고 사진을 찍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줍니다. 서연이가 선생님과 함께 나옵니다. 서연아, 은혜가 딸을 부릅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볼 수는 없지만 엄마가 있는 곳을 향해 바라봅니다. 은혜가 웃으며 서연이에게 말합니다. 서연아, 누가 너 찾아왔어. 맞춰봐. 서연이 의아해하며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누구?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꽃다발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연아, 졸업 축하해. 그 순간입니다. 서연이가 멈춰섰습니다. 손에 쥔 꽃다발이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6년 동안 전화로만 들었던 그 목소리.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그 목소리를 서연이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진짜?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보지 못하는 눈에서. 하지만 감정은 넘쳐 흐릅니다. 서연이의 작은 몸이 떨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6년 동안 매일 밤 꿈꿔왔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말을 잇습니다. 정말 와준 거야? 그리고 갑자기 서연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봅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 준호도 은혜도 지우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서연이는 손을 더듬습니다. 앞으로 위로 필사적으로 준호를 찾아 손을 뻗습니다. 준호는 서연이의 떨리는 손을 잡아줍니다. 서연이는 그 손을 따라 준호의 팔을 만지고 어깨를 더듬고 목을 지나 마침내 준호의 얼굴에 닿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연이는 양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감싸줍니다. 이마를, 눈썹을, 코를, 뺨을, 턱을 마치 눈으로 보듯 손끝으로 읽어냅니다. 진짜 얼굴이구나. 6년 동안 궁금했어. 그리고 서연이는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옵니다. 6년 동안 쌓인 그리움, 감사,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빠. 3년 만에 듣는 그 호칭. 서연이는 진실을 알고도 이 순간만큼은 준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마음속 아빠라고. 6년을 함께한 진짜 아빠라고.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한 손으로 서연이를 꽉 안고 다른 손으로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응. 왔어. 드디어 왔어. 축하한다, 서연아. 정말 장하다. 옆에서 은혜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옵니다.
어깨가 흔들립니다. 6년. 홀로 딸을 키우며 버텨온 6년. 그 시간 동안 곁에서 힘이 되어준 이 남자에게 느끼는 감사가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지우도 눈물을 닦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질투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빠가 얼마나 큰 사랑을 실천했는지.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힙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장면에 담긴 깊은 사랑과 감동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칩니다. 그 박수가 번져갑니다. 졸업식장 전체에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서연이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준호의 품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그곳에서, 한 달 전 아빠를 잃고 느꼈던 그 텅 빈 공허함, 6년 동안 전화로만 들었던 목소리, 매일 밤 꿈꿨던 만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인 것 같아. 진짜 온 거 맞지? 다시 안 사라지지? 준호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으면서 말합니다. 응, 진짜야. 안 사라져. 여기 있어. 서연이는 다시 한번 준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확인하듯이 진짜 실체가 있는 손이라는 것을,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저기, 얼굴 좀 더 만져봐도 돼? 그럼 당연하지. 서연이는 다시 양손을 들어 준호의 얼굴을 천천히 더듬습니다. 이번엔 황급하게가 아니라 하나하나 기억하듯이.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굵은 코,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약간 거친 턱수염. 목소리로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따뜻하고 든든해. 그 말에 준호는 또 한 번 울컥합니다. 옆에 있던 지우가 서연에게 다가서며 말을 건넵니다. 서연아, 나도 있어. 내 언니 지우야.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꼭 쥐고 다른 손으로 지우의 얼굴도 더듬습니다. 지우 언니, 목소리로만 들었는데 진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손이 부드러워.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진짜 자매야. 앞으로 자주 만나자. 우리 집에도 놀러와. 응, 가고 싶어. 지우 언니 방도 보고 싶고.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내 방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은혜가 핸드폰으로 이 순간을 담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그리고 지우.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글썽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도 저도 너무 외로웠거든요. 은혜의 머릿속으로 6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졸업식이 완전히 끝나고 그들은 함께 학교 앞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는 준호의 팔을 잡고 걷습니다. 반대편에는 지우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은혜 씨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라옵니다. 서연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 주변에 뭐가 있어? 지금 큰 길을 건너고 있어.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사람들도 많아. 저기 빵집도 있어. 달콤한 냄새 나지? 서연이 지우의 말에 코를 킁킁거립니다. 응, 나도 느껴져. 서연아, 횡단보도 끝났어. 이제 직진이야. 식당에 도착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한식당입니다. 그들은 큰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여기 무슨 냄새 나는데? 맛있는 냄새. 은혜가 서연에게 한식당에 대해 웃으면서 설명합니다. 여기 갈비찜이 맛있대.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 옆에서 지우도 한마디 거듭니다. 나도 갈비찜 좋아해. 우리 같은 거 시키자. 음식이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따뜻한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4명이 둘러앉은 식탁.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할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자연스럽습니다. 6년 동안 쌓아온 보이지 않는 인연이 이들을 이미 가족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지우가 갈비찜을 숟가락으로 떠서 서연에게 줍니다. 서연아, 여기 갈비찜이야. 입 벌려봐. 조심해, 뜨거워. 지우가 호호 불어 시킨 음식을 서연이 입에 넣어줍니다.
진짜 맛있다. 고기가 부드러워. 그치? 여기 맛있다. 나중에 또 오자. 어른들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선생님,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서연이한테 많이 배웠어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달까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연이와 통화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서연이와 통화하면 웃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서연이도 그랬어요. 전화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달력에 표시까지 해놨어요. 며칠 남았다고.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지난 6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준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알아보며 공부했던 것, 서연이가 매번 전화를 기다리며 질문 목록을 만들었던 것, 은혜가 몰래 준호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가 지웠던 것, 지우가 처음엔 질투했다가 나중엔 자랑스러워했던 것, 서연이 준호에게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진짜 말 안 하려고 엄청 참았어. 계속 통화하고 싶었거든. 준호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고마워, 서연아. 그렇게 배려해줘서. 난 진짜 아빠는 하늘에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2명의 아빠가 있어. 진짜요. 그 말에 테이블의 모두가 말을 잃습니다. 은혜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릅니다. 준호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옆에 있던 지우도 한마디 합니다. 서연아, 그럼 우리도 언니 동생이야. 진짜 자매. 지우의 말에 서연도 환하게 웃는다. 내 언니. 식사를 마칠 때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기, 아빠, 앞으로도 계속 전화해도 돼? 아니면 이제 다 큰 거니까 끝인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계속 통화하지. 그리고 이제는 직접 만날 수도 있잖아. 준호의 말에 서연이 기뻐합니다. 정말? 진짜? 정말이다, 아빠. 그럼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지우방도 구경하고. 그래도 돼? 좋아. 가고 싶어. 서연이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6년 만에 첫 만남.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화선으로 이어졌던 인연이 이제는 진짜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